다음 토론자는 우리 중부대학의 최정석 교수님이십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부대학교의 최정석입니다. 저는 행정학자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행정학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뭐 ABC도 모르고요.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시계획적으로 지역개발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 엄청나게 복잡한 사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결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많은 사항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발표자 최효택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에서 제가 맞는 점, 또 도시계획에서 잘못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다 또 동의하는 건 아닐 거고요. 제 생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할구역 변경인가 이 관할구역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자체가 커지면은 자생력이 확보될 수다라는 발표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행정 능력이나 뭐 정치적 능력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에서는 최근에는 이게 이제 좀 규모가 계획 단위라고 그러는데 계획 단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2,000명, 미국도 2,000명 순으로 줄이고요. 캐나다 5,000명, 그래서 뭐 호주도 한 10,000명, 그다음에 좀 큰 독일은 한 50,000명, 스웨덴 만 그래서 도시계획 기본 단위가 좀 줄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더니 그게 별로 그렇게 사람들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할구역 변경 문제는 이제 아직도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거 나중에 정리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유를 이렇게 커져가지고 금산이 대전으로 가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예산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발표자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제가 이제 반대 의견을 달면은 예산이나 인구 느는 거는 지역에는 별 의미가 없고요. 결국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의미가 있는 것은 1인당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1인당 투자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1인당 복지나 환경이나 아니면 삶의 질 예산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자체의 중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커져서 인구가 늘고 예산이 는다, 그게 거기서 끝이지, 그게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는 사실은 이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자료에서도 행정구역 변경을 하면 나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균형 있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농촌에 합치면 농촌에 투자할 재원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 금산에 이제 돈이 좀 더 기회에 오지 않느냐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서 개발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구에다가 또 이렇게 면적을 이렇게 계산해서 가중치를 두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면서 보면은요, 지금 이게 이제 대전시에서 대전시는 이제 금산을 당연히 이제 갖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아시다시피 이제 꽉 차가지고 다 옆에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전시가 하나도 잘한 게 없습니다. 대전시가 2020년 대전시 광역도시계획이나 또 대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뭐 금산에 이렇게 영향을 줄 만한 사업 계획을 한 개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사실은 금산하고 이렇게 합쳐서 뭔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큰 개발 계획에다가 사실은 넣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대전은 다 위쪽 쪽에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 걱정은 그렇게 합친다 했을 때 대전이 과연 그 여력을 남쪽으로 쏟을 수 있는지 하는 데서 굉장히 의미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산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 이제 우리 시하고 군지역이 합칠 때 제일 큰 걱정은 기피시설, 여러분들 혐오시설이라고 그러죠. 혐오시설이 혹시 좋은 거는 빼가고 혐오시설을 우리 동네에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동일한 시 내에서도 행정 단위가 다르면 기피시설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쓰레기장을 금산에 갖다 확 넣다, 그거는 이 행정구역을 합친 다음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합치는 논의의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본질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금산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가 이제 본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또 자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남도도 충남 종합개발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서 금산에서 뭐라고 해놨는데 하나도 제대로 여기 실현된 것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충남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 금산 쪽으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을 좀 쏟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직장을 다니는 금산인의 학교 직장을 다니는 저로서도 굉장히 여기에 불만이 좀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하여튼 금산 분들의 불만은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발표자께서 혹시 금산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합치면 전통문화가 계속 발전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금산과 대전이 하나의 이렇게 전통문화 개색해서 잘 발전하려면 지역적인 정체성이 좀 같아야 되는데 정체성이 과연 같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이 정체성을 부인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생깁니다. 이거 뭐 일본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우리 개발사업 측면에서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요 이번 기회에 뜨끔할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 대전시도 이 정도로 대전시가 이 정도의 유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금산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아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지금 잘해야 됩니다. 금산이 양쪽에 지금 실제적으로 금산이 생전 처음으로 이 중요한 충남과 대전의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대전에 욕심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제 금산이라는 것이 하나의 뜨거운 감자처럼 이제 모양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실은 잘 이용하면 전략적인 기회를 금산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의 지혜라고 보면 순수한 지혜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행정구역 변경은 절대 주민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뭐 행정구역이 뭐 미국으로 못 가겠습니까? 그죠? 한국 땅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은 역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뭐 정치가 할 사항도 아니고 뭐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할 사항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뭔가를 빨리 결정하기보다는 이해관계를 충남과 금산과 대전이 3자 간의 이해관계 중에서 충남과 대전 이해관계를 최대한 잘 조율하시면서 금산의 최대 이익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역시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되면은 더욱더 발전되고 좀 구체적인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께서는 이제 오늘 어려울 것이다. 이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금산군의 혐오시설을 밀어내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셨고, 다만 이 금산군이 아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역사와 전통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이제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 좀 우려를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토론회가 물론 이제 관할구역을 변경한다, 뭐 통합을 하기 위한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금산이 63년 전북에서 충남으로 온 지가 이제 50주년 반세기가 됐습니다. 이제 금산이 지난 반세기를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이번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는 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아까 30% 이상이 지금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젊은 세대, 후세대들의 금산군이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점을 고민해 봐야 되는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관할구역 변경의 문제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될까? 그런데 이게 다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금산군의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를 한번 이번 계제에 고민하고 내다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토론자로 우리 한서대학교의 신문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 제가 서산 써왔다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토론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시킬 줄 알았더니 그거 늦게 시키는군요. 그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아닙니다. 아니, 네. 저는 먼저 하려고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 반갑습니다. 제가 그 고향은 바로 옆에 산내입니다. 산내여서 금산은 고등학교 때한테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금강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기도 많이 잡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막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재원에 가서 매운탕도 먹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충청투데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고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금산군민께서 이제 얘기하듯이 인구가 14만에서 지금 5만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인삼시장도 침체가 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로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마치 이게 대전시하고 통합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옆에 있는 의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통합이라는 게 보면 아까 얘기하듯이 열세 지역이나 우세 지역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대전시하고 통합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우세 지역일까요? 대전시가 되겠죠. 열세는 금산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유리한 쪽으로 통합이 될 겁니다. 약속은 불리한 쪽에서 우리 통합할 때니까 금산군에서 요구하는 조건 다 들어달라. 대전시에 가면 대전시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땅덩을 보지고 금산이 대전시로 편입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관할구역 조정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키포인트는 통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통합이 되는 상태에서 이 온전하게 금산군의 정체성을 유지를 시키면서 통합이 된다면 금상첨화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금산군이 대전시하고 통합이 돼서 금산군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만약에 동구나 중구로 편입됐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대로 금산군에 살아오면서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일순간에 다 날아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통합이 되면은 금산군에서 국회의원 한 명 더 나올 것 같아요? 인구상으로 지금 5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한 명 더 뽑는다? 그거는 어렵겠죠. 만약에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금산이 15만에서 인구가 5만까지 가고 정체대에서 그 다음에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전시하고 편입하기 위해서 아니 통합하기 위해서 7년간을 준비했다고 그러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갖다 논의를 해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일단 아까 지금 육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금산 군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딜을 해야죠. 딜. 지금 충청남도가 대전에 있다가 올해 내포신도시로 가서 앞으로 100년 대계를 내세우기 위해 충남도를 갖다 멋있는 충남도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갖다 설립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금산군이 지역적으로 뭔다고 그래가지고 발전해서 소외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으로 소외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소외를 받느냐 충청남도한테 요구를 해야죠. 거리가 멀어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 우리 금산을 위해서 당신들이 그러면 지금 금산 인삼시장도 지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충남도에 뭐냐? 내놔라. 도지사한테 따져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면 분명히 논산에다 논산 출신 국회의원이 아닌 금산군 출신 국회의원이 나와서 금산군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통합 논의가 감정적으로 논의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기상으로 제가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에 일단은 뭐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이슈화 시켜서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거 선거 이슈 파이팅으로 사용하는 건 일단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충분히 금산군 아까 군수님께서 있었는데 좀 바쁘셔서 갔나 모르겠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장점, 단점 그거 연구를 하고 충남도에 딜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만들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가만히 기다려도 나중에 충남도가 딜을 했을 때 안 되면 그때 가서 대전시하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순서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뭐 그다음에 그 인천에 있는 편입했던 거 다 그게 만약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된 것처럼 비치는데 그거는 1995년도 민선이 출범하기 이전에 그때 법적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지금 민선 시대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육도일 교수님 활동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2000몇 년도야 이게 2012년도에 6월 13일 날 광역과 기초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시도경계를 넘어서 합치는 행위는 제외시킨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마치 법으로 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법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밀려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아까 최호택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주민투표 한다고 하면 충남도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산군만 투표해서 그럼 니들이 갈 거 대전시하고 그럼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충남도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스타트가 됐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준비를 하셔서 충남도의 요구할 사항을 더 요구를 하시고 최대한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신문보 교수 난 저는 그 신문고 생각이 자꾸 나요. 근데 오늘 뭐 신문고를 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금산군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가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충남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 내포시로 이제 이전하면서 우리 충남의 남북 간의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진, 서산, 아산, 내포까지는 이렇게 북부 쪽에는 상당히 발전이 지금 급속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공주, 금산, 청양 이런 남부 쪽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고 아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충남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을 우리가 금산군 입장에서 충남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전략적으로 얻을 건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 대전과 통합할 때도 대전에 가급적이면 많은 거를 끌어낼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토론을 해주셨고 다만 이제 그 관할구역 변경은 뭐 우리 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기준과 원칙과 방향이 이제 새로 이제 정해질 텐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서 우리 금산군이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면 그 세 분 그 학계 토론을 마치고 이번에는 이제 좀 아쉽습니다. 우리 충남도 의회 의장님도 같이 오셨으면 더 좋을 텐데 오늘 토론회는 일단 대전광역시 의회의 곽영배 의장만 모셔서 대전 입장만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고 또 나중에 또 우리 충남도 의회 입장을 또 들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산 출신 대전광역시 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대전광역시의 의장으로서 온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자치행정학을 전공했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지도 교수님이 바로 우리 육도일 교수님이 제 은사님이신데요. 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깊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 2번에 걸친 지방의 경험과 또
의장으로서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리고 또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배웠던 걸 가지고 또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금산에서 10년, 대전에서 한 40년 이상을 살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오늘 관할구역이든 행정구역 개편이든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저는 1970년도에 금산에서 대전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엔 금산의 인구가 약 14만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약 5만 5천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적어졌습니까? 그동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구가 적어졌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금산에 있는 분들이 어디론가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비로소 충남도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갔습니다. 그동안까지는 대전에 충남도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0만여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자연 증가분도 있었을 텐데 그 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대전엔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9만 명 정도의 금산 출신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중구와 동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계십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도청이 대전에 있었음에도 이럴진데 도청이 내포로 가서, 아까도 그림에서 봤지만 금산은 섬처럼 돼 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인구가 나중에 3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도농복합으로 통합이 됐든 아니면 서로 필요에 의해서 통합이 됐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우택 교수가 말씀하신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대구시 달성군, 인천시 영진군, 이런 광역시와 군 단위의 통합은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장군과 울주군과 달성군의 인구 증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60% 이상, 30% 이상 인구가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달성군이나 기장군이나 울주군은 광역시에 편입이 됨으로써 독특한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통합은 어떻습니까? 천안과 아산이 통합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천안과 아산의 시세는 물론 천안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산도 삼성의 탕정지구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절대적으로 천안에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청주와 청원은 또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서로 통합을 논의했지만 안 되다가 이제 비로소 통합된 것은 여론에 아마 몰려서 그랬을 걸로 봅니다. 아마 그대로 방치했다면 통합 잘 안 됐을 겁니다. 지금 광양과 여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시청, 통합시청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자, 마진창 아까 말씀하신 데가 통합이 됐습니다. 서로 세력이 큰 세 개의 거대 도시가 통합이 돼서 광역화 도시가 됐습니다. 왜 통합했습니까? 정부가 통합을 하면 엄청난 예산의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달콤한 말에 통합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안 됐지요. 이것은 결국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통합에 실익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가 목적이 있고 뭔가가 얻으려고 하는 실익이 있어야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산과 지금 대전과의 통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금산에서 인구가 좀 이렇게 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섬과 같이 되니까 통합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24,000여 분의
유권자들이 사인을 했다면 인구 5만에서 절반 이상 60%가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대전에서 통합 논의가 있습니까? 대전 금산이 통합을 하든 옥천이 대전에 통합을 하든 일단 대전에서는 하면 좋지 뭐 하니까 우리 그때 가면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런 정도지 지금 대전에서 통합하려고 막 노력합니까?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일례로 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는 양자가 박수를 쳐도 짝이 맞아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이 됐든 성사가 안 됐든 양쪽에서 얘기가 된 것이지 지금 대전과 금산의 경우처럼 금산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와 대전은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저 가만히 있는 이런 입장과는 너무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다른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드리면 지금 금산은 관할구역의 개편이 아주 절실하고 실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금산 국민 누구도 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산이 살려면 통합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옆에 신문부 교수님인가요? 말씀하셨듯이 충청남도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통합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발전 권역에서도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아까 최우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결과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의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우선 반대 의견에 대한 4가지를 적시해 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금산 지역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몇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를 행정구로 가는 그런 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구는 다릅니다. 금산구는 다른 아까 기장군, 대전시, 부산시 기장군, 또 대구시 달성군 그런 것처럼 그것은 도농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같은 행정구로 개편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단독으로 농촌 지역으로서 아마 광역시에 편의상 편입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서 금산 지역의 정체성 상실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두 번째, 각종 혐오시설 및 공단 유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대전은 제가 대전시 의장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100년을 쏘고도 남을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금산의 쓰레기가 대전에 가야 될 겁니다. 지금 금산에 쓰레기 처리장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전시는 상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단위당 리터당 그 가격이 쌉니다. 454원을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주는 물값보다 더 싸게 먹는 것이 대전시고 세종시입니다. 왜? 세종시는 처음 상수도를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와 대전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수자원공사와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세종시가 대전시 물을 먹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익은 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인삼이 금산을 대표하는 농산물인데 물론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금산의 인삼은 어쨌든 충남도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특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전에 온다면 대전에는 특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인삼을 특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산업시설 와서 뭐 공단화되고 뭐 오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대전 지역에 공단이 대기업이 와서 굴뚝시설이 오지 않습니다. 대전은 다 아시다시피 과학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도시 산업형 그런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절대로 굴뚝공장이나 연기가 나는 매연공장이 들어오지 않을 거고 여기 적시해 주신 좋은 내용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아마 금산까지 올 거라든지 교육시설, 문화시설의 어떤 그런 편의성이라든지 또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은
대전에 편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충남 도 내를 각각 안 돌아다녀도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절반 정도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자꾸 재촉하셔서 그야 할 말은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박영규 의장님한테는 시간을 많이 준 것 같아서 아까 좀 한 1분 정도 안 한 거는 내가 좀 이따 드릴게요.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고 멘트를 그거 정리하시지 뭐. 아니야, 정리 아니라 좀 이따. 아니 제가 얘기하시는 거 하니까 박영규 의장님 얘기했으니까 내가 멘트를 날리고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시죠. 1분만 하세요. 아니 박영규 의장님께서는 뭐 그 대전시 대변인이고 대변인으로 오신 것 같아요. 뭐 어서 오라는 거예요. 중국말로 얘기하면 후원인 꽝님 거예요. 어서 오세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금산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제 대전은 환영한답니다. 그러면 선택이 됐어요. 충남도 딜을 하세요. 딜을 하셔서 안 될 경우 대전시로 가시고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박 기자님께서는 지금 사례를 지금 부산 기장, 울산 울주군, 대구 달성, 뭐 인천 웅진군하고 이 사례를 들어서 마치 금산이 대전시로 가면 인구가 증가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는 1995년도에 민선 시기가 출범하기 전에 그 주변 지역이 정체성이 똑같은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난개발이 우려되고 뿌리가 같은 지역을 함께 정부에서 묶어줬어요. 인위적으로. 지금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거기까지만 하시죠. 예. 예. 아, 예.